그 현무암 같은 거 보통 이게 우리가 모래 같은 거나 이런 걸로 가지고 벽돌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무암 같은 거는 장점이 있는 게 건축 외장재로 내장재로 해서 판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일단 무겁지 않고요. 가볍고 그것은 이제 가루로 이제 뽀사가지고 벽돌식으로 만들어도 벽돌이 보면 규격이 이렇잖아요. 그렇지 않고 큰 벽돌식으로 만들어도 무겁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현무암 가루를 섞어가지고 타일을 만들 수 있다고 제가 얘기를 한 것처럼 그래서 큰 이렇게 대리석 판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화강암 같은 거 가루를 좀 섞어주면 그리고 현무암이 좀 너무 가볍고 부서지기 쉬우면 같이 섞어주면 단단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건축 자재로서 저는 그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돌마다 각기 틀리잖아요. 그래서 뭐 대리석 같은 거는 사실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가공을 하면 그렇죠. 비싼 게 아니라 싸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제 현무암이 이제 제주도에 많은데 얼마나 많을지가 모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공을 꼭 이렇게 뭐 큰 대리석 판처럼 만들 수도 있고 뭐 화강암 가루를 좀 섞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타일을 만들 수도 있고 벽돌처럼 벽돌 이렇게 크게 넓적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벽을 쌓는 방식으로 건축 안에 뭐 집안의 실내 인테리어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고 할 뭐 카페 같은 데도 특이한 소재 같은 걸로 이렇게 해놓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칸막이? 칸막이도 좀 비싸지만 괜찮을 것 같아요. 건축 외장재로서 이렇게 건축 입구 같은데 또 장식을 해놓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 종류를 섞어가서 제가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도 현무암 덩어리가 아주 미세하게 들어가지 않고 미세하게 갈아도 상관없고 미세하게 모래처럼 갈아가지고 써도 되고 아니면 뭐 그렇게 섞어주는 개념 그다음에 조그만 알갱이로 만들어가지고 알갱이로 해가지고 독특하게 할 수 있는 개념 현무암 자체를 색을 입혀주는 현무암 자체를 덩어리로 만들어서 색을 입혀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컬러풀하게 만들 수도 있다. 현무암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가볍고 가공이 쉬우면 부수기가 쉽잖아요. 부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그렇죠. 아주 무거우면 좀 한계가 있는데 이거는 좀 그다음에 화강암 가루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좀 무거우니까 같이 섞어가지고 무거운 거 가벼운 거 섞어가지고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이런 개념을 제가 전 세계 특허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있어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남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을 특허를 내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하도 보는 게 특허고 생각하는 게 다 특허다 보니까 개수가 좀 많을 뿐이지, 개수가 많을 뿐이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지적재산권으로서 공표를 하는 방식을 차라리 선택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그거 말고도 뭐 제가 뭐 이렇게 합판, 이렇게 석고보드를 방수 처리, 합판을 방수 처리, 또는 뭐 종이 펄프 합판, 또는 이렇게 톱밥 합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플라스틱 알갱이를 섞어도 되고, 무슨 현무암가루 섞어도 되겠네요. 현무암가루 같은 거 섞어도 돌가루, 그다음에 뭐 철가루를 섞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녹이 좀 쓰는 그런 문제가 있긴 한데. 기타에 뭐든 뭐 이렇게 안에다가 심지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섬유 심지를 뭐 이렇게 섬유가 아니라 지금 나무 같은 거 뚝박 같은 거를 좀 강하게 만들어 갖고 심지를 심어줘서 합판을 만든 이런 방법도 존재하는 가로 세로 X자 심지에서 튼튼하게 기본 골격을 만들어 놓고 일단 붙여줘 갖고 막 만드는 종이 합판, 종이 펄프 합판, 톱밥 합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성, 일단 현무암 가름을 섞어준다든지 뭐 다양한 방식으로 가공을 하고 거기다 이렇게 다시 색깔을 좀 입혀주는 식으로 들어가면 좀 아트적으로 가주는 거죠. 그런 거를 이게 종이 펄프판에 단순한 색깔에서 넘어서서 색을 입혀줘서
뭐 색을 고급스럽게 입히면 좋겠죠. 고급스럽게 해서 종이풀 판이라든지 톱밥 판이니까 한계를 좀 돌파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저 접대 합판을 이중벽 그 양쪽에 가구를 분리한다든지 세대를 분리를 할 때 합판을 쓰자. 차라리 합판 쓰고 거기다가 안에다 이렇게 그 음악 할 때 쓰는 소음을 방지하는 그런 흡음재를 넣거나 제 방식에 이렇게 그 매트리스를 볼록이 구조를 만들어 가지고 딱 붙여 가지고 매트를 만드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소음을 좀 흡수하는 개념으로 소재를 해서 한번 양쪽 벽에 발라놓고 그건 싼 흡음재로 들어가고 음악할 때 이렇게 좀 소음을 없애는 것은 좀 고급 흡음재로 들어가가지고 두 개를 같이 합하는 거예요. 예, 그런 식으로 하면 벽돌로 이렇게 분리해도 소리가 다 들리거든요. 쿵쿵쿵 하면 옆에 다 들리고 그래서 벽돌이 주는 어떤 그 바닥에 대한 하중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고 자동차 같은 데도 흡음재로서 이렇게 음악에서 쓸 때는 그거 소재를 같이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바닥에서 들어오는 것을 좀 흡음재를 써가지고 좀 그렇죠. 자석 같은데 이렇게 둬가지고 소리를 좀 없애준다.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비행기도 있을 수 있고 배도 있을 수 있고 격벽에 이런 식으로 두터운 소재로 하면 그 무게가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강판 만들 때 볼록이를 구조를 이렇게 볼록볼록 그리고 뭐랄까 뽁뽁이를 사이사이에 있으면 사이가 공간이 있으면 안 돼요. 공간이 없이 볼록볼록 해가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볼록이를 그렇죠. 그 안에 볼록이를 넣는 거죠. 2중, 3중, 4중에서 좀 귀찮지만 영수철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볼록이 안에 볼록이를 넣는 방식으로 스프링 안에 스프링을 넣듯이 볼록이 센 물에 가서 붙인 다음에 다시 또 센 물 이렇게 넣는 게 탄력이 생기거든요. 반탄력이 있는 강판을 만들죠. 그 위에다 센 물 덮어가지고 두 개의 철판을 하나로 합하는 식으로 딱 이렇게 하면 엄청난 강판이 나옵니다. 또는 X자, 가로, 세로 또는 기역자도 상관없고요. 형태는 다양할 수 있어요. 여기다 알갱이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 샘물을 덮어가지고 완전히 녹이지 않고 그 알갱이들이 하나의 심지가 되는 거죠. 뭐 강판에 X자, 가로, 세로 심지를 넣어도 되고요. 아니면 거기다가 좀 작은 동그란 알갱이, 사각 알갱이, 알갱이들을 넣어가지고 한다면 굉장히 튼튼한 강판이 만들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방탄 소재 전차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고 군사용으로 그런 소재를 제가 아이디어를 냈었어요. 이것도 다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겁니다. 미국 페이스북과든 그렇죠. 유튜브는 미국 기반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적재산권 함부로 침범하시면 안 됩니다. 기술을 UFO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공개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니까. 건축용 실리콘, 뭐 제가 글레이징, 욕실용 글레이징용으로 방수를 한다고 그랬죠. 그거를 좀 액상으로 만들어서 건물 틈 같은데 참 메꿀만한 소재가 없어요. 잘 들어가지도 않고. 그래도 액상으로 들어가면 수력 들어가서 나중에 딱 이렇게 굳혀지면 되는데 싸워도 좋은 게 건축용 실리콘이라고 생각합니다. 실리콘을 안에다가 액상으로 넣으면 딱 집어넣으면 지금 안에까지 딱 들어가서 채워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균열을 딱 막아주는데 말씀이죠. 이거를 아이디어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백열 전구에 플라멘트에 매듭을 주면은 전구가 밝고 오래 간다고 이것도 아이디어로 냈었죠. 전기 플러그에 매듭을 줘가지고 특히 일자 매듭은 잘 안 꼽혀요. 안 꼽히고 잘 안 빠지고 여자애들은 이게 좀 있어요. 그리고 옆으로 꽂는 콘센트 위로 하니까 좀 불안해. 물이 떨어질 거 옆으로만 콘센트를 만들어서 이것도 아이디어. 전기선을 서로 두께가 틀린 전기선을 개념을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제가 만든 다 건축과 관련된 거로 선생님과 같이 제가 해드리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구조. 이게 몇 미터, 10m, 20m 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크고 작은 전기 중간소 중에서 서로 두께가 틀린 전선을 이렇게 만드는 이것도 특허 개념이라는 거죠. 아프리카 물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몽골 물길에 만들어 놓거나 또 다른 제가 쓰는 방식이 뭐 매듭 구조, 압축 구조, 안에다 회전 구조를 나사식 회전 구조를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크고 작은
좁고 넓은, 더 넓고 좁은 이런 것을 계속 배치를 해주면 아프리카 전역에도 물길이, 몽골 전역에도 물길이 형성이 되는 거죠. 이것도 전기선, 에너지, 어떤 전기 에너지나 어떤 석유, 가스, 뭐 이런 화석연료라든지 기타 에너지를 쓰지 않고 이런 자연적인 구조만으로 에너지를 축적 중폭해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이라 저도 이거 나름 다 연구를 다 했습니다. 욕실 타일에다가 현무암 가루를 섞어가지고 쓰든지 환강암 가루에서 되게 쓰는데 그래서 욕실 타일에다 가로 무늬를 좀 넣어갖고 이렇게 해서 욕실이 자꾸 미끄러지는데 그럼 거칠은 제품을 같이 똑같은 무늬인데 거칠은 제품을 이렇게 돌가루를 써가지고 쓰는 것을 거칠은 제품을 좀 놔주면은 미끄러지지가 않나요. 욕실에서 미끄러진 경험이 많을 거예요. 일단 세탁 세제를 써서 물때 낀 것을 좀 없애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빨대컵을 이렇게 매듭을 주고 맨 밑에다 나팔관처럼 조금 해주면 잘 빨려옵니다. 이것도 있어요. 모든 스프레이형 제품에 빨대 중간에 매듭을 주면 이런 식으로 스프레이형 제품에다 끝에 나팔관처럼 이렇게 주고 제가 자동차에게 연료 분사관에도 끝에가 나팔관처럼 되어 있고 세로금을 주고 가로금을 축적 십자가 형태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연료가 계속 부딪혀 가지고 폭포수 안개처럼 이렇게 퍼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말씀합니다. 보냉 아이스팩 이렇게 있고 소금을 안에 넣어주고 비닐도 있고 종이 두 겹을 해서 사실상 보온 보냉 그 아이스팩을 역할을 하도록 제가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두꺼운 비닐 있고 안에다가 물 넣고요. 그래서 보냉 아이스팩이죠. 여기다가 보온도 돼요. 보온도 안에다가 소금을 넣어주고 거기다 위로 종이 두 겹으로 감싸주는 거. 그럼 이게 보냉 팩이 되는 거거든요. 그 보냉 팩만 되는 것에 비해서 이게 훨씬 좋죠. 물을 데우면 보온 되고 그다음에 보냉까지도 같이 된.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골프채 같은데 이렇게 가로금 주고 세로금 주고 뒤에는 층층이 구조 있죠. 제 나름대로 이렇게 층층이 구조를 얇게 이렇게 줍니다. 층층이 구조를 이런 식으로 얇게 뒷면을 이런 식으로 가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장판. 그다음 자루에 매듭을 줍니다. 손에는 그립감 있게 딱 만들어 놓으면 엄청난 장타가 나오고 그다음에 7번 아이언 기준으로 가서 홈을 좀 파주면 엄청 장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아이디어를 낸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골프공이 약간 홈을 파가지고 그 정도 공인구로 인정받지 어쩔지 모르겠는데 홈을 몇 군데만 파져도 장타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냉장고 탈취제로서 베이킹소다, 소금을 써서 탈취를 하는 작업용 장갑으로서 이렇게 이 정도까지만 이렇게 고무 매듭, 생고무 매듭 주고 가로, 세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굉장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전세계 아이디어 특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중 유리, 주방 유리 이중 뚜껑, 이중병 유리라든지 스테인이라든지 이중 뚜껑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압력밥솥 역할을 하게 돼 아주 좋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이디어로 낸 것입니다.